세상에 이거는요. 여러분 기가 차고 경악스러워서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서 이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세상에.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성의 정체를 아시게 되면 정말 뒤로 깜짝 놀라서 넘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우선 영상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뒷좌석에 네. 여성이 타고 있어요. 그래요? 남성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토바이에 태워서 인적 없는 학교로 납치를 한 건데 어머나. 이 학교에서 1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 강도 행각까지 일삼고요. 이 여성에게 가해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남성이 유유히 학교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한밤중입니다. 학교 운동장이에요. 1시간 반 동안이에요. 피해자는 정말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포함된 점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성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여성의 말에 따르면 3초에 한 대씩은 맞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 뒤 눈을 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또는 목을 조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 1시간 동안 범행을 이어간 이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이후 여성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저희 사람입니까? 저런 것도 사람이에요, 진짜? 저게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람이라면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들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왜요? 이런 행동 한 것만 가지고도 이건 정말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이 정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됐냐면 이 남성이 어쨌든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딸이 네. 이 피해자의 딸이 엄마와 위치 추적을 해놓은 거예요.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위치 추적 앱을 켜니까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현장으로 가봤어요. 네. 실행을 해서 가봤더니 현장에 오토바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가 남아 있었고요. 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CCTV 확인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남성의 정체 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생이라고요? 예,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저 중학교 사람이 3학년. 진짜? 사람이 아니죠. 대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앵커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이 보니까요.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던 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토바이도 훔친 거예요.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했고요.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학생의 경찰의 진술을 보면 경찰에 잡히고 나서 본인이 돈만 원래는 뺏으려고 했다. 그런데 성폭행까지 그게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성폭행까지 하겠어요? 목적이 없이 저는 저 믿을 수 없다고 보고요. 입에서 나오면 다 말입니까? 어디서 이런 짓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런 천인 공날짓을 저지르려고 저게 말이에요? 자, 관련해서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따님이 핸드 위치 찾기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돈 뺏으려고 했다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저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하게 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진 찍고 친구는 알지 또 딸 앞에 한다 이러는 거예요.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웃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웃는 게 너무 그게 생생해요. 진짜요, 이수영 교수님. 진짜 대한민국 걱정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15살이 40대 여성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런 천인 공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글쎄, 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제 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무조건 엄벌하는 게 뭐 필요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다 사회로 다시 어른이 돼서 돌아 나올 건데 그러면 계속 징역형을 주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게 이제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아이가 지금 15살 될 때까지 인간다운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지금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경위를 차분히 따져보고 뭔가 이 제대로 된 선도가 가능한 그런 이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돌이킬 수가 없는 지금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전에도 입건 전력이 있답니다. 이제 갈취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성폭력을 하기는 했으나 성폭력을 하는 와중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음란 영상 같은 거를 찍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진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온라인에서 그와 같은 불법 촬영물들의 장기간 노출이 돼서 결국 본인이 그와 같은 도착적인 행위까지 지금 성폭행을 하는 와중에 지금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그 피해자의 가족을 이제 어린 딸이 있다 보니까 위협하면서 신고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수법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가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 같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결국은 또 PC방에서 검거가 됐어요. 저 짓을 해놓고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는 PC방을 가서 PC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의 아까 뭐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 웃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징역형을 뭐 7년, 8년 갔다 온다 손 치더라도 결국 성인이 돼서도 뭐 상당 부분 이제 냉혈한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진 성인범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싶어요. 진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보세요. 근데 처음에 돈만 뺏으려고 했다고. 근데 돈만 뺏으려고 했던 녀석이 뭐라고 지금 폭행 보세요? 죄질 보세요. 폭행, 성폭행, 강도, 협박, 정말 죄의 질 완전히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됐지만 아마 이 학생은 본인이 이거를 해당 시간 안에 해야지라고 본인의 계획을 수도 없이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도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범행을 저지르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를 고르고 골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고 교도소에 가거나 구속이 되거나 하게 되면서 그러지 않도록 진짜 생물학적인 관리, 진짜 또 심리학적인 관리, 어떤 조직적인 관리가 진짜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겨져요. 허주연 변호사님, 또 중학생이라고 또 구속 안 되고 또 그런 거 이런 인간을 그냥 봐주면요 솜방망이 처벌하면요 부산 돌려차기당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중3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법상 나이는 지금 만 14세에서 19세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 소년이라고 해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죄질이 너무 나쁘고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금 구속 송치된 상황이에요. 강도, 강간, 뭐 상해 이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황인데. 죄질이 이렇게 진짜 와 진짜 네. 네, 지금 이 소년범들이 너무나 이 잔인한 범죄 행각들을 많이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특히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하지 않고 교활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잔인한 범죄 행각 같은 경우에 소년범들이 구속 송치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량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형이 아니라 부정기형, 뭐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도강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기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보낸다고 하면 장기 형량까지 살지 않고도 출소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정말 반성하고 교화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좀 걱정스럽고 의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너무너무 개탄스럽고요. 경악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런 못된 인간들 법의 무거운 처벌 내려지기를 기대를 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